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4천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있는 병원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북해 할 정도라고 하죠. 네, 의료진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 의료 현장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그쪽에 있는 의료진을 좀 한 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대구의사회 코로나19 대책 부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네, 이상호입니다. 예, 네, 많이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부부님 먼저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돕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나가 직접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를 돕고 계신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코로나19를 직접 진료하는 현장에 있지는 않고요. 예. 저는 지금 대구광역시 의사회에 지금 이제 부본부장, 시청 상황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대책본부나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복지부, 시청 관계자 등에 대해서 전달하고 전체적인 이런 대책 마련에 대한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장 먼저 환자들을 접하는 곳이 아무래도 선별진료소일 것 같은데 현재 선별진료소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대구 선별진료소는 약 15개소를 운영하고 일부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한 76개의 이동 검진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2,200여 건 검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천지 신도들 전수조사와 그다음에 확진자와의 접촉 때문에 검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발열 등이나 증상 있는 환자들이 많은 분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그 보건소의 경우는 일반 다른 업무들은 거의 마비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병원급에 있는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소에 그 근무하시는 인력 자체가 다른 일반 업무도 같이 봐야면서 이렇게 로테이션 하시는 분들인데 일반 업무를 보시는 의료인들이 이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격리 조치가 되면서 의료진 전체 소실이 좀 생겨서 막상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과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에다가 이제 접촉되면 격리가 되니까 이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레벨 D급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료진들의 필요가 많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입원 대기하다 사망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압병실 이건 뭐 다 찼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신할 장비가 정말 없는 겁니까? 음압병실 확대 계획과 그다음에 이동 음압 포탑을 음압병실이나 장비들을 갖출 수는 있는데 이게 포탑 병실을 음압병실을 만드는 것 자체도 시간이 좀 걸리고 계획이 있다 하지만 지금 증가하는 환자 수를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음압병실 개념보다는 환자 치료를 위한 격리 병상 자체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병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 병상을 좀 확보하고자 최근에 방역 당국에서도 이 치료 지침을 좀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증과 경증을 분리를 해서 중증 위주로 좀 병실을 먼저 확보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시행되고 나서는 그러면 병상 확보가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약 4천여 명 정도가 확진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중국이나 이런 논문에 따르면 20% 정도가 중증 환자라고 보면 800여 명이 그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나머지 한 경증 환자들은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이제 800여 명이 중증도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사실은 지금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격리와 그냥 상태 관찰의 위주로 그런 병상이었다면 이제는 환자 수가 늘어남으로써 그 중증 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중증 환자의 치료에 대한 개념을 다시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병상들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부모님 그 생활치료시설 대구 경북 지역에 모두 3곳이 지금 운영에 들어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그 경증 환자들이 좀 많이 입소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료 인력 지원이 그쪽에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의료 인력은 지원은 계속되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업무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지금 대구 동산병원이라든지 대구 의료원이라든지 그전에는 경증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었다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기능 자체가 중증으로 넘어가야 되면 그 업무를 하려면 환자당 투입되는 의사분들이나 의료진 간호사분들 인력이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팀이라든지 육군 군의관이라든지 공중보호라든지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선별진료소 투입팀, 그다음에 의료진 투입팀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예. 계속 인력은 아직까지는 안정화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상황이죠. 네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 좀 생활치료센터에도 일부 인력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생활치료센터는 5일 정도가 지나면 맨 검체 처치를 해서 다시 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 검체 처치하는 인력들이 지금은 필요 없지만 5일이 지나면 그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 대구 지역으로 많이 내려가는 의료진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그분들은 내려가서는 좀 어떤 일들을 좀 하시나요? 의료 봉사팀들은 예. 그게 이제 실제로 의사회를 통해서 봉사를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예. 지금은 이제 전국 단위로 보건복지부에서 모아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대구 동산병원이나 대구련 등에서 환자를 직접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저희들 의사회에서 추진하는 서비스는 이제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입원을 못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2,000명 분이나 계신데 네. 이분들을 우선 입원 대상자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는 치료센터로 보내고 중증으로 가거나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으신 분들을 빨리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100분 정도가 시에서 전화기를 공급받아서 한 1,800여 명 정도 상담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이제 환자 분류 팀에다가 한 100여 명 정도 우선 입원 환자 명단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중증도에 맞게 병원으로 빨리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타 지역에서 오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식사와 어떤 숙박 문제 이런 것들은 시 의사회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지금 이제 중대본에서 중앙대책본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보면 이렇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그 간호 인력 같은 경우는 이게 평소에 우리 의료인들은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원래 잘 견디시는 분들이지만 지금 이제 감염병이라는 요소하고 이런 갑자기 폭증한 환자 때문에 그런 업무량이 많이 증가돼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특히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 타 병원에서 오신 분들은 이나 간호 인력 봉사로 오신 분들은 지원이 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라든지 수당이 지급되는데 예. 해당 병원에 있는 간호사의 경우는 사실은 집에 다시 퇴근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집에 가면 다른 가족들에 대한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간호사분들은 집에도 못 가고 이제 병원에서 계속 숙식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변화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히려 현지에 있는 그 의료진들에 대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중대본의 이 대구 현지에서의 의료진의 좀 부족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부나 지자체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대구는 이제 처음에는 선별 진료를 통한 환자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제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중증 환자를 치료해야 될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구가 갖고 있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여력이 조금은 거의 이제 한계점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위중한 상태로 넘어가면 환자를 이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중한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중증 환자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지역에 이송을 해서 케어를 잘하면 사망률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초기에 800명이 진단될 때는 사망 숫자가 한 20명 정도 되었지만 이게 하루 발생률이 1,600명 넘어가고 이럴 때 되면 하루에 사망하신 분들이 한 100여 명이 넘어갔거든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지금 진단 숫자가 44,000여 분이 지금 확진자가 됐지만 아직 사망자 숫자는 20-30명이고 병원급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주 다음 주가 지나면 이런 중증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시기가 되면
지역별로 잘 지자체에서 다 골고루게 이런 이 분산이 안 되면 예.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야기했는 3.11이라고 3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예. 그래서 이 전염을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의료 인프라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발병이면 충분히 잘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면 우리가 안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 속도를 늦추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이 힘든 상황이실 텐데요.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네. 지금까지 이상호 대구의사의 코로나19 대책부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